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의 고통에서 잠시라도 탈출하기 위해 여행길에 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서 얻어야 하는 건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본연의 내 마음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행은 지구를 10바퀴 도는 여행이 아니라 단 한 차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이다. 네, 세상이 어떻든 누가 뭐라든 유쾌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겠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가득 들어있는 책 준비했습니다. 마음 읽어주는 신부, 괴짜 신부로 불리는 홍창진 신부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쾌하고 재미있어 책 한 권 읽은 것으로도 마음이 깔끔하게 치유된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 펴낸 곳은 허들링 북스입니다. 삶의 태도를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공부, 여행에 관하여 들어보실게요. 4년 전 사제에게 평생 한 번 주어지는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성직자로 산 지 28년 만에 얻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안식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즐겁게 상상하곤 했는데 그중 최고의 로망은 히말라야 트레킹이었습니다. 드디어 안식년이 되었고 휴가가 시작되자마자 지체 없이 히말라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몸짓만한 가방은 불안과 번뇌의 흔적이 밴 일상의 물건 대신 내 삶을 리셋시켜줄 유랑인의 물건으로 가득했죠. 에베레스트를 시작으로 안나푸르나 라운드, 마난슬루, 랑탕, 다울라기리에 이르기까지 히말라야의 구석구석을 하나씩 찾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꿈꿔온 로망이 실현됐는데 도무지 신이 안 나는 겁니다. 거대한 설산도 처음 맞닥뜨렸을 때뿐 기대했던 감흥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건조한 감정이 지속되고 걸음도 따라 느려졌습니다. 고요한 무의의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나중에는 오늘 뭘 먹을까? 안 춥게 자려면 어떻게 자야 하지? 하는 단순한 질문만 남았습니다. 사고 자체가 단순해지니 책 한 줄 읽는 것조차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산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마지막 날, 함께했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산행 내내 짐을 나눠 들어준 늙은 포터의 두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가난해 변변한 신발 한 켤레가 없던 그는 맨발에 달아 빠진 검정 쪼리를 신고 아무렇지도 않게 산을 탔죠. 내게 오랜 로망이던 히말라야 여행이 그에겐 달리 특별한 게 없는 일상이었다고 생각하니 허탈한 한편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신고 있던 등산화를 벗어 포터에게 건넸습니다. 한 성당을 맡아 사목하는 일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당의 모든 일을 최일선에서 도와주는 사목위원들과의 관계가 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제는 대략 5년을 임기로 부임지를 옮기는데 성당을 옮길 때마다 동네 터줏대감인 사목위원들의 시선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사제로 복귀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설렜고 사목위원들을 만날 때도 그 어떤 긴장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상황을 대하는 내가 변한 겁니다. 사실 그간 나는 늘 좋은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에게 존경받는 인품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사목위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무적인 대화만 했던 것도 실은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방어 기제였던 겁니다. 그제야 나는 기대와 사뭇 달랐던 히말라야 산행이 나도 모르는 새 적지 않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생각을 비우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인기 좀 없는 신부면 어떻고 좀 모자란 신부면 어떤가? 실제로 나는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아니던가? 그간의 생각들이 얼마나 스스로를 옥죄어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내팽개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자들에게 내 실수가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다가 밥맛을 잃고 잠 못 이루는 일이 얼마나 많았던지, 나 자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이 또 어디 있을까요? 히말라야에서 겪은 무의의 시간을 통해 단 한 번도 바로 보지 않았던 내 모습을 대면할 수 있었고, 타인의 시선과 의무에서 노연한 시간 속에서 나를 겹겹이 싸고 있던 껍데기들을 한꺼풀씩 벗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유명한 여행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계획했던 것과 전혀 무관한 전개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실망과 실패가 거듭되는 가운데 주인공은 처음의 외면적 목표 대신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욕구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본질의 욕구, 그것은 바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이란 나답지 못했던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잃어버린 내 참모습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어떻게 내 삶을 구했는가 에서 데이비드 실즈는 고통은 수시로 사람들이 사는 장소와 연관되고 그래서 그들은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것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거짓된 나를 내려놓으면 어떤 상황에 있든 고통스러울 것도 괴로울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여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잠시 머리 식히는 관광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먼 곳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거짓된 모습으로 사는 나 자신에게 지쳐서입니다. 온갖 의무와 책임으로 얼룩진 일상을 벗어나 아이처럼 솔직한 내 본 모습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행은 꼭 낯선 땅으로 멀리 떠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내게서 벗어나 마음 저 깊은 심연에 묻어둔 내 본 모습을 마주할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먼 이국 땅의 땅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찾아 떠나는 것이 진짜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여행은 지구를 10바퀴 도는 여행이 아니라 단 한 차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여행이다. 코로나라는 재난 때문에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여행입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랜선 여행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발목이 묶였을 때 차분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진짜 여행을 해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 길어지면 익숙한 일상처럼 지루해지듯 내 삶이 불안정하면 익숙한 일상도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해집니다. 유랑처럼 느껴지는 내 삶을 다시 단단히 세우려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행은 굳이 먼 히말라야 산등성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에 재래시장도 좋고 인적 드문 동네 산책로도 좋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 하나 놓인 내 방 안도 여행지로는 그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껍데기 속에 숨은 진짜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진짜 여행이며 때때로 적극적으로 혼자가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진짜 건강한 삶이란 때로 잠을 못 이룰 만큼 고뇌와 싸우고 끼니를 거를 만큼 과중한 스트레스와 싸우다 쓰러지는 날이 있어도 마음 안에 꿈과 재미를 쫓는 데 있다고 합니다. 몸만 챙기고 마음을 외면하는 건 늙기를 자청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계와 비슷해 계속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굳어버립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일, 마음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 하는 것. 그것이 죽는 날까지 건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하네요. 그러려면 우선 진짜 나를 찾는 여행을 떠나야겠죠? 미루지 말고 그게 이번 주면 어떨까요?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